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은 이중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중 언어를 쓰는 게 좋느냐 안 좋느냐는 사실 뭐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고요. 그리고 경험상 저희는 의사 권고사항이 한 랭귀지만 써라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어른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저희가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록시에도 있고요, 랭귀지 디소도 있고, 인텔렉츄얼 디소도 있고요, 글로벌 딜레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애가 영어도 이해를 하고요, 영어로 오더를 내려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에도 언더스탠드가 되고요, 한국말로 해도 언더스탠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잡하고 단어가 많은 여러 가지들은 어렵겠지만 우리 아이 수준에서 말하면 그게 다 허용이 된다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한동안 되게 궁금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러다가 최근 며칠에 그 이중 언어가 주는 베네핏이 뭘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아티클, 리서치 페이퍼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읽고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디깅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구글 서치의 달인이신 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그 바이링구얼의 이중언어에 대한 그거를 요약해 놓은 PDF 2페이지짜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이링구얼을 쓰는 게 그 아이들에게 어려운가, 힘든 일인가? 근데 이 요약본에 의하면 아니다랍니다. 그러니까 바이링구얼을 썼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그 조사나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링구얼 쓰는 아동들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어떻게 우리 바이들한테 이렇게 더 좋은가? 공감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츄에이션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굉장히 그 사회적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여성들이 입는 데 굉장히 뛰어난데, 바이링구얼, 어티즘 아이들이 바이링구얼을 사용하면 이 기능이 좋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한 거 있어서 이 제스처들을 잘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을 분담에 있어서 향상된 스킬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터들러 이때 아주 어릴 때 이제 말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머머링 사운드, 옹알이죠. 한국말로 옹알이 하는,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이 더 많아진답니다. 그 다음에 케어테이커, 케어기버하고 대화 중에, 그 네이티브 랭귀지니까 한국 사람은 코리안이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more responsive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그 기능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인크리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이나 토픽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뭐라 그래 확장되어진다 그래요. 이모션을 표현하는 것, 그래 이모션을 그 대화 속에 그 넣는 거, 그 다음에 토픽이나 이런 거에서 관심도가 더 많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케어기버, 케어테이커, 그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어나더 랭귀지, 네이티브 랭귀지를 쓰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오퍼튜니티, 기회,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 멤버들하고 더 많은 인터랙트가 생긴다 그래요. 한 랭귀지 쓰는 가정보다 이 바이링구얼 쓰는 어티스틱 아이들이 굉장히 인터랙트해지고 그 다음에 그 참여도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 패밀리 게더링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족 모임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이들이 그 랭귀지 사용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토픽 그쵸? 한 랭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얘기하면 그 한국 음식도 먹게 되고 미국 음식도 먹게 되니까 일단 관심도가 더 많아지겠죠. 미국 음식 그냥 단순한 설명하면 햄버거, 소세지, 샌드위치밖에 모르는 애들과 우리 애들은 김밥, 김치, 뭐 밥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단순 비교를 하면 한 랭귀지 쓰는 애들은 주로 먹는 요 세 가지가 자기들의 그 한계인데 바이링구어를 쓰면 여섯 개로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확장성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관심도도 다른 거에 높다고 합니다. 이게 바이링구어를 쓰는 어티스틱 아이들의 유익한 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말, 영어, 뭐 터키시, 프렌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제가 읽어본 유럽에서 나왔던 그 바이링구얼하고 어티스틱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장 큰 공통점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얘기하려고요. 그 아이들이 원 태스크에서 어나더 태스크이지. 근데 이 잡에서 이걸 하고 있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잘 해낸다고 합니다. 이 스위치하는 거예요. 이 트랜지션 과정을 잘 해낸다고 합니다. 한 가지 랭귀지 쓰는 어티스틱 아이들에 비해서 바이링구얼을 쓰는 아이들은 이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퓨처에 있어야 될 일로 넘어가는 과정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그 어텐션이 집중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 리서치들의 종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제가 읽었었는데 이 부분은 리서치마다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그 영어로 하면 better able to switch attention between two tasks than monolingual peers with ASD. 그냥 이게 이거 짧게 설명이 축약해서 해놓은 거고요. 근데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그래서 바이링구얼을 쓰면 염려되는 게 있지 않냐, 뭐 이해력이 떨어진다든가, 랭귀를 스피킹 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딜레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떨어질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티스틱의 증상들이 음, 인크리즈 올라가지 않을까, 확장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링구어를 쓴다는 거는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의사 말만 들었다면 우리 아이가 어렵지 않았을까? 물론 물론 의사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거지만 저도 한국말로도 많이 얘기하고요. 영어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그래도 보스 차에 타 그러면 차에 가서 타고 물론 단순한 아주 심플 태스크들이긴 하지만 그걸 언더스탠드하고 디렉션을 따라한다는 거 그리고 학교 가서는 영어로 테라피스트라고 영어로도 그런 디렉션들을 다 따라한다는 게 저는 감사할 나름이죠. 이분 여러 가지 딜레이와 디스오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Best Practice of Bilingual Family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사용하고 잘 실천할 수 있느냐인데 그냥 사용하라는 겁니다. 집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사용하면 물론 영어가 편하신 세컨드 제너레이션 부모님도 계실 테고 한국말이 편한 저같이 한국말이 편한 1세대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편한 랭귀지 쓰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쉬운 단어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하면 그
커넥션도 생긴다. 워드하고 그 얘기하는 이해도가 해서 생활의 그 에브리데이 매일 생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데일리 라이프에서 그래서 커넥션이 생겨서 아이가 더 생활하는데 이롭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어떤 랭귀지로 쓰든지 그거에 대해서 리스판드를 해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물어봤어도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대답하셔도 되고 뭐 한국말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랭귀지를 무슨 랭귀지들이 쓰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 꼭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랭귀지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랭귀지는 빨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텐션이나 스피드도 빠른데 이거는 슬로우로 천천히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천천히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있는 타임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거를 프로세싱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도 주는 거고요. 네, 롱거 센텐스도 사용하라고 합니다. 두 단어 이상이 될 롱거 센텐스 사용하라고 하네요. 여기 이그젠플이 나와 있는데 아이가 대리 하면 우리가 that is a home 이라고 extend를 해주는 거죠. 센텐스를 길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아이의 그 랭귀지 능력이 늘어나고 아이가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배운다는 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AAC 디바이스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스피치 앱을 사용했는데 그 스피치 앱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아이가 저희가 너무 버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강요하고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아이한테 reinforce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푸시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귀찮죠. 그 아이콘 뭐 여러 개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사용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랭귀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꼭 영어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된 책도 읽어주고 영어로 된 책들도 읽어주고 그러면 아이의 단어 능력이 향상되고 리딩 스킬도 빨리 개발이 되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랭귀지를 풍성하고 랭귀지가 그러니까 플레이 랭귀지 리치 게임을 하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그 사이먼 세즈, 시몬 뭐 이런 거 등등등. 그 찾아보시면 이런 그 랭귀지를 디벨롭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 언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한국 책을 읽어줘야 되냐 아니면 영어 책만 읽어줘야 되냐 둘 랭귀지를 다 써줘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보다도 먼저 고민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이에요. 다 찾아보셨거나 다 아리클 같은 거 읽어보셨고 또 실천 중이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가 있다. 그러니까 랭귀지, 바이링구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중언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헤스테이트 하지 마시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쓰시라고 아이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well-being life를 위해서 저희가 바이링구어를 쓰는 것도 리서치 상에 좋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두 랭귀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